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느덧 민선 8기도 이제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신 도내 단체장들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괴산의 브랜드 메이커를 자처하며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송인원 괴산 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오셨는데 먼저 도민 여러분께, 또 우리 군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수 송인헌입니다. CJB 총재방송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뜻깊습니다. 아울러 항상 괴산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은 다 아시다시피 천혜의 관광자원과 건강한 먹거리,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괴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많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까 괴산에서 출생하셨고 초중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괴산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괴산군 정말 어떤 곳인지 시원하게 한번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괴산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 졸업하고 괴산군청에서 또 한 20년을 근무를 했어요. 아, 공무원으로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괴산의 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사실 괴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환경은 좋고 농사짓기도 좋았지만 그동안에 사실상은 소외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그전서부터 꿈이 있었기에 이제 군수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괴산은 정말다가 11개 읍면이 다 관광지입니다. 정말로. 지금 다 아시다시피 괴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산막이액기, 쌍곡계고, 또 화양동 9고, 갈론 9고, 거기에 또 수옥폭포가 있고, 요즘 작년에 개장한 수산파크까지 있고, 정말 다 보고 싶고 오고 싶은 곳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발전은 조금 뒤떨어졌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작년에 제가 3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네. 다 와서 정말 괴산을 어떻게 발전시킨가.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게 내용이 뭔가 해서 제가 마크를 세운 게 괴산은 농업 도시니까 농업이 살아야 괴산이 산다. 네. 첫째. 그리고 또 굴뚝 오는 산은 문화와 체육, 관광. 그걸 육성하지 않으면 괴산 먹고 살 게 없다. 복지를 이런 말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다가 그동안에 여러 군데 중앙에 안 가본 데가 없이 했습니다만은 괴산의 자랑은 있는 그대로만 발전시킨다면은 저는 또 바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괴산군이 인구가 76%인데 지금까지 자연을 이용해서 발전시킨 게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고 발전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 브랜드도 자연특별시로 선포했고 농특산 브랜드도 자연올림이라고 선포했지만은 자연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괴산을 한번 발전시켜보자.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뭘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도 그렇죠.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간판에도 자연특별시 괴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연특별시? 처음 들은 분은 특별시가 새로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인가요? 자연을 좀 강조한 거네요? 네, 제 군정 슬로건이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괴산. 도시 브랜드가 자연특별시, 농특산 브랜드가 자연올림. 자연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선 괴산을 발전시켜보자 해서 도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민들 저한테 특별 심의로 승격을 시켜줬으니까. 그게 행정법상 가능한 건가요? 특별시 되는 게? 지들이 그거를 도시 브랜드를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전국에도 뭐 전북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도시 브랜드입니다, 사실. 어.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기사는 또 자랑할 게 2015년도에 이제 유기농 세계 산업 엑스포를 개최했고 네. 또 2022년도에 2번을 개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 유기농 산업부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게 군단에서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을 개최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계산의 유기농의 메카가 됐고 또 농특산물도 어떻게 보면 청정 농산물이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어디 가도 다 알아줘요 지금은. 네. 특히나 이제 우리 계산에는 뭐 고추라든가 절임 배추라든가 대학 착소는 대학 찰옥수 등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제가 LA까지 갔다 왔어요. 가서 없어서 못 팔고 왔는데 또 이번에 또 몽골도 또 수출길에 열렸고 일본도 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소득이 향상되다 보니까 네. 거의 뭐 비싼 거 뭐 싼 거는 가리지 않고 품질만 좋으면 다 뭐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은 사실상은 이제 우리 안보 차원도 되지만은 생명 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저들은 자신 있어요. 전쟁이 나도 먹을 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농업하고도 승부를 보려고. 네. 네. 이제 예전에 괴사는 아무래도 조금 좀 주춤했고 좀 변방이었다는 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러면 취임하신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취임한 이후 확실히 달라졌다. 그렇게 자부하실 수 있나요? 사실은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딱 3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저와 700여 공직자가 중앙에 쫓아다녀가지고 사실은 정부 예산을 공모사업지들이 한 7,346억을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타시고 랩에서 2배, 3배를 확보를 했는데 네. 그걸로 봐서는 이제 계산군의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은 발판을 마련했다. 근데 그동안에 뭐 준공된 것도 있고 착공한 것도 많지만은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가지적 성과가 나타날 시기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도 뭐 도서관도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만은 한 달 만에 도서관 이용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네. 또 수산파크도 거의 1년 만에 30만 명의 돌파를 넘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어린이집도 준공을 시켰고 체육관도 준공을 시켰고 지금 가급면에도 이제 한 개씩 체육관을 다 준공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계산은 생활인구 유입이 되지 않으면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문화, 관광, 체육에다가 중점점을 이루는 이유가 외부에서 생활인구를 많이 유입하자. 네. 또 생활인구도 또 지방교부세에 또 반영이 되고요. 네. 작년에 우리 계산군을 다녀간 사람이 184만 명의 경제 효과가 한 460억 효과를 봤어요. 아, 다녀간 사람이 184만 명. 예. 괴산의 인구가 3만 6천 명인데 네. 어떻게 보면 9배가 넘게 다녀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실 때 모르지만 단양이나 제천이 1등 같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계산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만큼 많이 오시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 지들이 하는 지금 이제 아까 말한 임야가 76%에 또 골프장이 한 개도 없었잖아요. 이제 골프장 지금 3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골프장만 3개만 준공돼도 네.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은 미니 복합타운 내에 사실은 주거 아파트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다가 이제 한 350세대가 이제 공고가 나갔는데 거기만 다 들어서도 아파트가 한 2,000세대가 들어서요. 그래서 정주 기반이 좀 미흡해가지고 인구가 유출되는 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아파트만 이제 그것만 계획대로만 착공이 된다면 지도는 인구 4만 명 해보면 된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이제 주택 얘기를 해주셔서 예. 그러면은 이 이제 뒤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아무래도 뭐 인구 감소, 예. 뭐 인구 절벽, 뭐 위기 해소를 위해서 다른 지역도 다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그렇죠. 괴산군에서도 이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주택 정책부터 시작해서 인구 정책 관련해서 좀 괴산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 정책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아, 최고다. 예를 들면 네. 첫째가 출산했을 때 2천만 원을 주고 둘째 3천, 셋째 5천을 주는데 작년에 우리 계산서 태어난 아이가 66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셋째가 35%가 돼요. 네. 근데 올해 1분기에 계산서 태어난 아이가 37명입니다. 그럼 올해는 한 100명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출산, 임신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를 지원해 드리냐면 우리가 2억 7천을 줘요. 이렇게 많이 주는 시군이 있나요? 없죠.
대한민국 전체에서 예, 없어요. 최고인가요? 예. 어. 그래서 이제 계산해 와서 임신했을 때 하다못해 뭐 우유값부터 분유값부터 뭐 하다못해 병원비까지 이번에 또 소아과 청소년과가 또 생겼고요. 네. 또 중학교 들어가면 뭐 전 계산군 중학생 다 장학금 100만 원씩 다 주죠. 고등학교 다 100만 원씩 주죠. 또 명문대 가면 또 장학금 또 주지 별도로다가. 예부 기농기촌 인구들이 계산해 와서 이렇게 좋은 데가 처음 봤다. 그래서 많이 오고 또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도 인구 4만 명을 회복을 하려면은 첫째는 정주 여건이 돼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우리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예를 들면 기초생활 거점 육정 사업 한 동네 가운데 이제 대지 돈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악취련에서 이제 50%도 못 오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기농기촌 인구에서 농업의 그 안정적인 기반대 투자하는 데이 자그마치 1,618억을 투자합니다. 네. 우리 군에서 또 농업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예산도 농업 경영체가 등록된 사람은 우리가 전체 얼마를 주냐면 1인당 n분의 1을 해보니까 1,441만 7천원씩 돌아가더래요. 보조 주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기농기촌이 거의 계산 이제 1번지가 되는 이유가 거기다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계산은 가금 면별로다가 청년 보금자리다. 주택, 그러니까 청년주택을 지어가지고 폐교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저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데는 폐교된 데가 많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좀 버티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11개월 면이지만 돌아가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짓고 또 미니복합타운에 거기다 집만 다 진다면 제대로 인구 유입은 된다고 봐요. 근데 네. 당연히 정주 여건상 네. 주택을 짓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예. 주택을 짓는다고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대요. 네. 저희들이 일자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첫째는요. 네. 기농기촌 인구들이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첫 번째는 일자리를 창출해 줬어야 되는데 계속 머물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무조건 기농기촌을 끌어들이지 말고 네. 일자리를 창출해 줘라.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임야가 76%인데도 활용하는 게 전혀 없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돼가지고 소득 창출을 해줘야지 왔다 가는 사람도 없고 또 매력 있게 또 오고 또 계산이라는 데가 서울서 경기권에 1시간 반이면 다 와요. 네. 그리고 거의 교통도 좋으니까 제일 기농기촌은 1번지인데 1년에 계산에 들어오는 인구가 한 1,200명 돼요. 1년에. 그래도 엄청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산에 거의 예를 들어서 소수면 한 군데를 치면 면 전체가 기농기촌이니까 반이 넘었어요. 사실은. 앞으로 점점 더 가면 거의 다 뭐 기농기촌이 채워진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기농기촌 인구들은 나이가 들어서 오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유치해야 되냐면 젊은 사람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방안이 있습니까? 젊은 인구를 유치하기 그래서 위한 이제 젊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거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지들이 이제 타시공도 하는 게도 있지만은 청년 창업을 좀 유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원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칠성면 같은데 상가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저 빈집이다. 군에서 인원을 해가지고 창업하는데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가구 하는데 성공적이에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계산에 이제 농사들 대농 짓잖아요. 대농의 그 자식들은 아들들은 다 들어왔어요. 그래,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은 대도시에 가서 연봉 1억 받아야 헛일이고 차라리 농사 짓는 게 몇 억씩 벌으니까. 계산 같은 데도 농사 짓는 사람들 아파트 다 있어요. 서울에, 청주에. 또 골프 다 칩니다. 그만큼 농사 짓니까 소득이 좋으니까 많이 오는데 계산에 매력적인 게 한 가지라면 이거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을 제대로 많이 데리고 왔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네. 2024년도에 555명을 데리고 와서 인건비 절감된 게 한 62억 절감됐었는데 올해는 제가 684명을 돈에서 최고 많이 데리고 왔어요. 컴버트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것만 돼도 인건비 절감되는 게 한 58억이 됩니다. 네. 또 이제 그 노동력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그런 데서 이제 MOU를 체결했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데리고 왔던 외국인 근로자가 44%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 이제 숙련공이 된 거지 조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우리가 지금 금년 이제 3년째 내고 있는데 첫번에는 20명, 30명, 올해는 이제 50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숙사까지 우리 져줬어요. 대리산업단지가 기숙사를 기숙사도 줬는데, 있나요? 예,
거의 호텔 수준으로 졌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인건비가 얼마냐면 하루 8시간 일하고 9만 원을 줘요. 지금 인건비가 외국인들을 안 들고 왔으면 얼마나 가느냐면 한 16만 원, 17만 원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 쓰면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을 많이 들고 오는 바람에 지금 뭐 농사를 질려도 자재값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외국인 안 들고 농사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건비를 많이 낮췄다. 그래서 농사 짓기도 좋고 계산이 또 계산이 이제 다 알다시피 고추, 대학차로서도 절임 배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은 뭐 끊을 수 없는 산업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데 공무원들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계산해서 집을 질 테니까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444명이 나오더라고요. 공무원만 해도. 네. 그만큼 우리 계산이 지금 집이 부족해요. 또 타기관도 마찬가지고 다 청주, 오창서 출퇴근하고 또 기업차도 마찬가지고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서울이나 청주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산해서 집 좀 지시오. 근데 이제 왜 그분들이 겁을 내느냐면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를 져가지고 반만 분양이 됐다가 나머지 미분양이 되면 중간에 이제 서서히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분들은 꺼려하는 게 계산 와서 만일에 미분양되면 묶인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세계적인 경제도 불황이고 또 뭐 지금 한 찹도 내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집을 지러.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LH에서 오늘 이제 한 350세대 분양이 나가고 거기 분양만 되면 또 LH에서 또 질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겹체도 좀 끌어들여서 집만 지면은 지들은 뭐 인구 4만, 청년들 유입에는 네.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괴산군의 인구 목표가 이제 4만 명인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수치를 보니까 조금 주춤한 듯한 수치예요. 수치는. 그래서 거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기농기촌 인구는 이제 변함이 없는데 네. 그래도 출생자가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66명이 태어났는데 네. 1분기에 37명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 한 1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농기촌 인구는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청년들을 끌어들이려면 우리가 주거를 짓지 않으면 안 돼요. 기반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어떻게든지 집을 짓게 만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지금 그것만 다 집만 준공이 된다면 효과가 나올 저는 것이다. 충분히 4만 명은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농업 얘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괴산군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임기 시작하실 때도 농업에 최대한 집중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농업은 제가 이제 취임 초서부터 후부터서부터 계산은 농업이 살아야 계산이 산다. 네. 농업은 또 생명산업이고 또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계절 근로자 들어오지 않으면 소득을 못한다. 인건비 상승되지 자재값 상승되지 모든 게 다 오르잖아요. 근데 그들로 인해서 제일 제가 보람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예산을 7,346억을 확보했다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보람 있는 게 외국인 근로자를 들고 와서 인건비 절감시킨 게 최고 저는 보람이 있어요. 네. 작년에 우리가 555명을 들고 와서 62억을 절감시켰다 그랬잖아요. 농민들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그만큼 안 나갔으니까 그만큼 절감시킨 거고 올해는 또 684명을 들고 와서 따져보니까 한 58억이 절감되고 네. 그만큼 농민들 주머니에서 안 나갈 거니까 그리고 또 인건비가 다운이 되니까 농민들이 마음대로 쓰고 제일 제가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은 제가 말씀드린 절임 배추, 고추, 대학차로 수습하는 거 먹고 살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기후도 밤낮에 기후 잘 좋으니까 좋고 특히 이제 이건 뭐 제가 작년 LA를 다녀왔어요. 9월 30일부터 4박 7일간을 다녀왔는데 가자마자 우리 계산 고추가 품절이 됐어요. 1kg에 $30씩 받았어요, 가는데 왜 계산 고추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마 우리 홍보가 다 되고 축제 때 많이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네. 거기까지 유명해졌나요? 그래 거기 가서 제가 직접 그 LA 한인타운에 가서 이제 축제하는 데 가서 팔았고 네. 또 거기 가니까 또 MBC 또 홈쇼핑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나가서 또 팔아줬고 또 한남체인이라는 큰 체인점이 있어요. 마가메트라는 또 체인점 2개가 또 입점을 시켰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미국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콘테이너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시 또 일본,
몽골하고 지금 또 트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아마 쌀 수출이 될 겁니다. 지금 일본이 네. 쌀값이 비싸가지고 아마 되면 계산은 어느 시군보다도 성장 동력은 있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농촌, 농업하면은 뭐 고령화되고 예. 인력이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농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뭐 평가가 많은데 괴산의 농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가 저는 밝다고 보십니까? 저는 미래가 밝다고 보는 게요. 네. 제가 이제 각 그전에는 읍면별로 다 농계인데 사업소를 지어줬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권역군별로 다 사업소를 지어줘요. 임대 사업소요. 임대 사업소. 네. 왜 이걸 짓느냐면 농민들이 트랙터 한 대 사면 1억씩 가요. 8천만 원, 뭐 몇천만 원씩 가는데. 비싸잖아요. 예. 근데 이 농민들이 자가용은 200만 원짜리도 눈비 오면 다 가서 세차를 하고 닦는데 농계는 그냥 노래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또 그걸 살려면 또 1억을 또 대출받아서 사야 돼요. 네. 차라리 농계 사지 말고 군에서 농계 임대 사업소를 지을 테니까 빌려다 쓰시라.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호응이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그루자 많이 들고 오고 임대 사업소도 우리가 농계를 빌려주면 서비스를 배달까지 다 해줘요. 지금.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은 소득이 내가 근로자보다 받던 소득보다 더 낫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아가씨가 삼성전자를 댕겼어요. 네. 삼성전자 그것도 부장 출신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보면은 결혼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 하는 말이 내가 시간이 어디서 데이트를 합니까 아빠. 삼성전자 대기업의 부장 아니에요. 부장이니까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니까 시험을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 한 달을 싸우더라고요. 싸우다 결국은 이제 아빠가 지고 결국은 이제 딸이 와서 이제 소를 키우는데 갑자기 소를 키워요? 한 달 있다가요. 네. 그랬다가 첫 번에 이제 100마리를 켰었는데 지금 150마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자제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느냐. 그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침에 소밥 주고 오전에 나가서 시내 가서 놀다가 네. 시내 가서 밥 먹고 운동 여가 즐기다가 저녁에 가서 밥만 주면 그만인데 네.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딨냐. 네. 그래서 1년 수입이 얼마 되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닐 때보다 더 받는다? 연봉을 더 벌내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누가 결혼했느냐? 축산인하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농업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농업도요, 네. 잘만 하면 미래가 지금 이 도해지에서 몰라서 그렇지, 네. 잘만 지면 4, 5그램서 수두룩합니다. 연애. 1년에. 네. 연 소득이 2, 3억 되는 사람하고도 하고요. 지금 농사만 잘 지어갖고 품질만 좋으면 못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다 팔아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서는 제가 작년도에도 서울 시청 앞에 가서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한 100개 지자체가 와서 이제 부스를 가지고 파는데 우리가 이제 고추를 가지고 왔어요. 한 몇 개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한 군데서는 한 근에 13,000원을 팔고 우리 계산권은 18,000원에 팔았어요. 더 비싸게 팔았네요. 더 비싸게. 그래도 가니까 우리 게 먼저 완판이 되더라. 품질이 좋은가 봐요. 야, 품질 좋은 건 지들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서는 싸고 비싸고 필요가 없어요. 품질만 좋으면 다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어떻게 인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젊은 층도 와야 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자꾸 이제 반복되는 정착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신데 지금 당장에 젊은이들을 들고 와서 농사를 짓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농들의 그 후손들은 다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농사에서는 농촌 기업도 마찬가지로다가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돌아가지 못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도 우리가 684명이 돈에서 체금을 들고 왔어요. 외국인을. 그리고 여복하면 기술학교에 다 지어 죽겠어요. 앞으로는 더 들고 와야 됩니다. 사실은. 더 들고 와서 외국인 없이는 농사도 못 지고 기업도 못 한다. 그런 실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단기간에 일을 하는 거고 경영을 하는 어쨌든 그 젊은 층이 와야 되잖아요. 정착을 해야 되고. 지금 경영도 네네. 기업도 경영이고 농업도 경영이에요. 우리 네네. 군정도 경영이잖아요. 네. 그거는 농 가지고 이제 경영하는 거고 네. 제일 문제가 이제 인력입니다. 사실은 인력. 그래서 외국인을 들고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 어느 농사든 기업이든 똑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어쨌든 군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쓰는 것보다 예산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더 이득인가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오면은 비행기 값도 들고 여기서 숙식도 제공해야 되고 다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비행기 값이나 뭐 숙박비나 다 그건 자부담이고 네. 우리는 하루에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숙박을 하면서 숙박비도 다 받아요. 그래요? 받고 하루 8시간에 9만 원을 받아요. 네. 인건비를 9만 원 받는 데가 없잖아요. 보통 그게 없으면 얼마를 받았느냐 15만 원, 16만 원씩 갖다가 외국인이 하나도 없으면 더 올라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절감되니까 외국인들을 들고 와야 된다. 네. 금방 내 사회자님이 말씀을 드린 금방 뭐 청년을 들고 와서 뭐 농사를 시킨다. 그건 실질은 어렵다. 외국인을 가지고 우선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야 농사를 지니까 소득이 되더라. 그러면 저 도시에서 또 몰려오겠죠. 자연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그렇죠. 맞다. 예.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인구 또 농업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그 또 지역에서는 의료가 아무래도 취약하다 보니까 네. 그 보건복지부의 의료 취약지 소아 청소년과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됐다고 또 들었고요. 네. 또 공중 보건 의사도 또 신규 배치가 됐다고 했는데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다행히도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갖고 이제 소아 청소년과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청직의료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왔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 계산에 이제 종합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아마 군 단위의 종합병원이 있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종합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이제 소아 청소년과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네. 아기 키우는 사람들은 다 뭐 소아 청소과가 없으니까 청주로만 나갔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인근에서도 이제 계산이 오지 않겠나. 네. 인근에 없잖아요. 소아 청소과가. 그리고 또 우리 종합병원이 원래 커가지고 인근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계산에 안 한다. 정말로다가 인프라 구성이죠. 잘 된 거죠. 병원이 없어 봐요. 다 청주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공중보건의도 이번에 우리가 배치가 됐는데 사실은 그 의료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려웠어요, 사실은. 네. 그래도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바람에 그만 해도 또 천만다행이고 또 의료시설이나 그래도 제대로 계산 같은 데는 의료시설은 걱정은 안 합니다, 사실은. 네. 그거는 이제 좀 든든하게 됐다. 네, 또 그렇죠.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네. 자, 괴산의 관광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전국에서 유명한 또 사랑받는 관광지가 많은데 몇 군데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산의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산막의 옛길 아닙니까? 네. 그 산막의 옛길에도 이제 첫 번에는 한 200만 명씩 왔다. 200만 명이요. 그러다 이제 주춤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안에다가 이제 데크 호숫길을 깔았어요. 데크를 70억을 들여서 깔았는데 제2의 호숫길이라고 이제 불려가지고 관광객이 이제 늘어나는 숫자예요. 어제 그저께도 이제 서울 가서 국회 가서 이제 그 특례시하고 인구화소제약하고 협약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 시장님들이 계산을 왔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해놨다 우리가 호숫길을 그랬더니 또 한 번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송동에 이제 골프장과 휴양레저 관광타운 한 3천억을 투자하는데 그것도 대선 공약에다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네. 또 그 밑에는 지방정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쌍곡 계곡도 있고 주 유명한 화양동 계곡, 갈론 구고, 또 수옥중 폭포,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산파크 같은 게 이제 생겼는데 제일 이제 수산파크가 1년 만에 30만 명이 다녀갔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단양도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단양도 아쿠아리움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네. 청주에서 단양까지는 멀고 네. 청주에서 기산 오게는 30분이면 가니까 다 걸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1년 만에 30만 명이 다녀갔는데 다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출렁다리를 놓는다든가 지금 구상을 해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목표가 100만 명인데 네. 거기하고 산막하고 하면은 아마도 저희들이 한 300만 명은 오지 않겠나 생활인구가 느는 게.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건상 지리적 여건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계산 전체가 관광지인데 사실은 계곡도 좋고 물도 좋고 그 철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건 막 지금 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광 문화 체육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네. 공을 계속 들이고 계시잖아요. 네.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나요? 이제 어떤 이제 분들은 이제 생활인구 이제 개념을 모르시는데 생활인구라는 거는 월 하루 와서 3시간만 있으면 그 생활인구로 잡혀요. 네. 어디서 잡히느냐면 KT나 SK에 이제 가지고 있는 기지국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핸드폰 거기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인구가 많으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 그게 이제 잡혀요, 같이. 인구다가. 원래는 주민등록상 인구만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생활인구까지 잡히기 때문에 지들이 하는 게 이제 축제. 네. 이제 금년도도 이제 이달에요. 5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이제 빨간맛 축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1,000만 송이 이제 꽃을 피웠습니다. 제목이. 네. 그 이제 빨간맛 축제 작년에 1회하고 올해 2회째를 했는데 작년에 한 17만 8천 명이 다녀갔어요. 처음 했는데. 처음 했는데. 예.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우리 그 하천에다가 꽃냥개비를 심습니다. 네. 꽃냥개비를 심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하천을 걷고 지들이 이제 유명한 또 가수도 부르고 작년에 이제 드론쇼를 300대를 띄웠었는데 이번에는 한 1,500대를 띄웁니다. 그래서 후원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그 빨간맛 축제를 했을 때 젊은이들이 40%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축제네요. 야 계산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작년에. 초, 중, 고 대학생들이 경기권, 울산권, 서울권 아, 전국에서? 전국에서요. 엄청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올해는 한 20만 명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 5점 만점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4.2점에 나왔어요. 그래서 재방문 의사가 있느냐? 94%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 네. 그래서 대성공을 거뒀고 또 이제 9월 초에 이제 개최되는 이제 고추 축제. 네. 고추 축제는 뭐 지금까지 뭐 우리가 이제 하도 유명해서 많이들 오시지고 그다음에 이제 김장 축제를 작년에 했잖아요. 김장 축제가 작년에 이제 하도 뜨거워서 과연 축제가 될까 싶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23년보다 배가 왔어요. 김장도 배로 팔려고. 네. 그리고 왜 이렇게 호응이 좋았느냐면 지금 젊은 주부들이 김장 안 해 먹잖아요. 사실은. 귀찮잖아요. 귀찮고 또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네. 김장 축제 때 오면은 내가 빨갛게 원스톱으로 그냥. 원스톱도 내고 또 맵게 할 건가 짜게 할 건가 싱겁게 할 건가 자기 자유대로 입맛에 맞게 배추를 담가가니까. 맵기 조절도 가능해요? 그럼요. 또 뭐 빨갛게 할 것인가 희게 할 것인가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걸 담아가는 거예요. 다 뭐 해주니까 자기는 여행 삼아 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신청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네. 이미 마감이 됐더라고요. 예약이 벌써 예. 그냥 시작하자마자 마감되더라고요. 예약은 이제 완료가 되는데 오시면은 그날 또 우리가 또 해요. 거기서 먼저 오시고. 현장에 예약 안 하고 가면 많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그냥 오시면 사장님은 제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좋은 게 부부들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와서 추억이 되니까. 추억이 되고 같이 김장을 만들으니까 이제 하나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먹으니까 네. 좋죠. 그래서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최우수 축제로 지정도 되고 올해는 더 확대되겠네요. 더 확대되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고추 축제에서 김장 축제로 가지 않겠나. 네. 서서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고추도 그렇고 김장도 그렇고 약간 빨간 느낌인데 예. 빨간 맛은 이거랑 연관이 어떤 건가요?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빨간 맛은 사실은 이제 다 포함하는 건가요? 고추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서 고추가 빨가니까 빨간 맛을 사실상 이제 정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젊은이들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 그럼 젊은 젊은이들. 지금 타겟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군청 앞에 있는 게 이제 저기 동진천이라고 네. 저쪽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성황천이라는데 그 하천에다 꽃냥개비를 다 심어요. 백일홍도 심고 전체가 다 그 하천을 빨간 물로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뭐 다른 데는 돈을 많이 들이지만 우리는 그냥 자연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다가 이제 걷기 행사 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이제 나비 터널도 만들고 장미 터널도 만들고 반딧불도 볼 수가 있고 네. 또 이번에 이제 음악 분수를 올해 중공을 시킵니다. 음악 분수하고 하면 아마 저녁에 또 자연 경관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많이 오리라고 봐요. 네, 이번 달 5월 23일부터 2박 3일간이요. 네, 2박 3일간 꼭 오십시오. 네, 빨간맛 페스티벌 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짧은 시간 안에 축제까지 또 농업부터 시작해서 축제 인구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괴산군에서는 스포츠 마케팅 네. 이런 것도 또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은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스포츠 마케팅이 사실상은 이제 굴뚝오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익히 알다시피 이제 제천이나 보호는 지금부터 선두주자예요. 근데 계산이 사실상 이제 스포츠 인프라가 약간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에다가 인프라 까는데 지금 투자되는 돈이 한 9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저 가금면에다가 이제 체육관도 짓고 또 바깥 골프장도 18홀이는데 또 나인홀 하나 또 준공이 됐고 네. 또 칠성에다가 또 18홀 또 규모의 이제 바깥 골프장도 하고 왜 이게 스포츠를 강화를 해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40개를 유치해봤어요, 지들이. 유소년 축구를 예를 들면은 그 가족들이 같이 다 와요. 네. 같이 다 와서 무조건 다 우리 계산해서 숙소에다 다 재우고. 며칠씩. 예, 못 나가게. 네.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합니까? 뭐 그건 저기고 숙소까지 우리가 다 잡아줘요. 네. 숙소까지 잡아주고 그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볼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인구도 유입이 되고 경제 효과도 나고 또 그분들도 계산 와서 청량제 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그러니까 좋고 네. 그래서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를 좀 많이 깔고 있는데 읍면변에다가 지금 체육관을 5개를 짓고 있는데 왜 읍면변에다 짓느냐면 한 군데다가 몰아서 지으면 좋긴 좋은데 네. 그럼 또 계산 시내만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서 읍면변으로 돌아가면서 균형적으로 하면은 이 장면도 좋고 저 장면도 좋고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많이 짓고 있고 나머지도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공약에 들어가겠지만 한 72홀짜리 이제 파크 골프장을 하나 만들어라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전국에서 많이 오게끔 지금 이제 대세가 이제 파크 골프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지를 찾았는데 조금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제가 이제 공약서에 넣을 겁니다. 네. 다양하게 또 네. 스포츠 마케팅도 추진하고 계시고 중부내륙선 연풍역도 네. 이제 작년에 개통을 했어요. 네. 효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계산에 말하자면은 기차가 없었잖아요, 그죠? 서울로 그냥 바로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연풍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 판교에서 내려요. 판교. 판교. 그래서 판교에서 이제 환승을 하면 서울 아무데나 갈 수가 있고. 네. 이게 이제 2030년까지 사실은 이제 저기 거제도까지 준공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판교에서 문경까지는 다 준공이 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하루에 이제 4번 올라가고 하루에 4번 내려오고 그러는데 지금 열차 시간의 횟수는 줄는데 신기해서 지금 타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계산에 명산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의성 산불로 인해 가지고 등산객이 좀 주춤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들이 이제 입상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등산객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이제 기차표하고 기차 시간표하고 버스 시간표를 이제 맞춰놓고 네. 이제 또 버스를 이제 순환을 시킬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산도 이제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나. 특히나 이제 거기서 계산은 저들이 바라보는 곳은 연풍 쪽에 칠성 쪽에 산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등산객이 많이 올 거야 아마. 그러다 보면 여기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인구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작이라고 봐요. 네. 계속 이제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여름도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네. 지난 2023년에 이제 아무래도 괴산댐이 네. 원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네. 올해는 이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좀 대비책은 잘 되어 있나?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취임을 하고 23년도에 수해가 났잖아요. 네. 자그마치 그때 피해액이 한 430억이 났어요. 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와 전 공직자 계산 국민들이 다 함께 이제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모범 사례로 다 뽑혔습니다. 근데 다시는 이런 수해가 안 나야 되는데 80년도에도 원료가 됐고 2017년도에도 원료는 안 됐습니다. 원료가 비슷하게 됐고 네. 2023년도에 원료가 됐고 사실상 이것 때문에도 말썽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손에다 요구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제가 국회 가서 기자들도 해견됐지만 미리 물을 방류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만들어 다고 요소를 그렇지 않으면 준소를 좀 하다고 네. 여러 가지 요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손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 결과가 이제 7월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동면의 양정인데 거가 대표적인 우리 산막이 또 관광지고 네. 또 한손으로 봐서는 계산된 것 같고 수익은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혜를 안 보고 있는 게 더 낫다. 차라리. 그래서 이제 영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영역 결과가 현찰하면 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제가 봐서는 미리 여수로를 좀 만들어서 미리 방류를 하면 큰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따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그렇죠. 별도로. 꽉 차기 전에 미리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요구했던 게 없었는데 이제 금년서부터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개월간은 홍수계는 이제 물을 빼게 돼 있어요. 네. 금년서부터는. 작년에도 그렇게 시작했고, 작년에도 만일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미리 물을 방류를 안 했으면 또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이제 그 물을 미리 빼니까 홍수계 관광객이 또 줄어들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 물을 방류를 안 시키면 상류, 하류가 다 피해를 입어요. 네. 작년도 23년도에 청천 중리라는 마을, 가물 원이담이라는 마을, 불정 하문이라는 마을, 불정 시내가 침수가 됐었어요. 네. 역대적으로 다 그렇게 침수가 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지도때 애를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동네 가서 어르신들 거의 이제 혼자씩 주무시잖아요. 새벽에 가서 물이 내릴 것 같으니까 나가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봤느냐, 살아봤느냐. 그래서 얻고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침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다 이제 그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한손하고 어떻게든지 저들이 협력을 해서 이용의 결과가 나오면 저들한테 와서는 이제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만 네.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선 8기가 1년 정도 남았고요. 그동안 열심히 뭐 제가 듣기로는 주말도 없이 네. 이렇게 다니신다고 들었는데요. 스스로를 좀 평가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짜리 군수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몇 점? 뭐 자기가 자기 평가한다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그런 게 재밌습니다. 100점은 없고요. 80점은 제가 주고 싶어요. 높게 주셨습니다. 높은가요? 사실 이제 저는 팀에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네. 여태까지 토요일을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같이 중앙이나 국회나 많이 다니는 사람도 없을 테고 또 제가 이제 89개 인구감소 지역 대표다 보니까 협회장 갖고 있고 또 224개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또 군수 대표를 맡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포럼이다, 뭐 세미나에다라면 또 안 갈 수도 없고 다니는데 계산군의 자립도가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 예산을 의존하지 않으면 군을 경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와 700여 공직자가 참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는 결과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진짜로다가 공모사 140건에 7,346억을 확보했다는 자체가 그게 금방 효과 나지 않습니다. 안 나잖아요. 이제 그건 어느 정도 계산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은 확보됐다 저는. 네.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앞으로도 2, 3년은 있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그래도 이제 계산에 어느 정도의 이제 기반은 닦아놨으니까 그거 가시적인 성과 나타나면서 추진하고 또 새로운 개발을 해서 가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한다면 계산은 미래가 밝다. 10년 후에요. 계산 오시려면 입장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뒤까지도 계셔야겠네요. 농담입니다. 아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셔서 네. 이제 뭐 그동안의 씨를 오래 이제 뿌리셨으니까 이제 성과를 또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선에 도전하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지금 당연히 도전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형편으로 보면요. 네. 이 군수라는 직업이 제가 따져보니까 3D 업종이더라고요. 3D 업종인데 지금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놓고선 제가 만일에 도전을 안 하면은 네. 후임자 가서 이걸 다 없앨까봐 그런 겁도 나고. 그걸 어쨌든 확보도 중요하지만 잘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쟤들은 거의 다 이제 계산군에 필요한 것만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요. 네. 뭐 버릴 것 하나도 없고 요것만 다 정말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된다면은 계산은 그렇게 앞으로다가 큰 도전 실현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다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700 공직자가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만은 76%인데도 골프장에 한 개가 없었다. 네. 세 개를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변화는 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가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 점심시간에 당번 있지 않어요? 당번. 그거 다 없앴어요. 네. 또 읍면동에 숙직했습니다. 숙직자, 당직자 다 있잖아요. 읍면동에 다 없앴어요. 변화와 혁신을 하려면 항상 저항을 따르는 거 봅니다. 그걸 다 없앴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일찍 하려면 문을 짱궈 놓고 일찍 해요. 누가 들어올까봐 겁이 네. 나서 차라리 없애라. 그 대신에 군청에 당직자를 한 명만 더 추가하라.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진취적이어야 되고 변화와 혁신을 해야지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세대예요, 그죠? 뭐 그냥 가는 세대 아니에요, 빨리. 눈만 깜짝해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산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났다. 네. 야, 지금서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정말 계산이 어떻게 발전하는 걸 보십시오. 네. 이제 민선 8기 남은 기간은 1년이고요. 네. 뭐 또 재선에 도전하시고 그 이상 하실 수도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떤 뭐 계산군에서 이제 계획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이제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제가 이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이제 새로운 거를 한다는 건 사실상은 예산만 확보다 놓고 지금까지 예산 확보한 것만 차근차근 추진한다면은 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어느 정도는 했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3년 중에도 그래도 많이 중공시킨 게 있습니다. 제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행정 절차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집행하기가. 그래서 모든 게 예를 들면 농촌 공간 정비사 하나 하는데 5년, 6년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걸 하나 하더라도 그런데 금방에 이제 뭐 한 번 당선돼서 그걸 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 확보한 거 정말 계획했던 것만 다 해놓은 다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다면 정말로 다 계산은 어느 정도 단계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먹고 살 거. 네. 그거나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이제 예산 확보하는 방향이고 지금 나머지는 1년 동안은 그동안에 기회 확보한 거, 예산 확보하는 거 추진하는데 가시적 성과 활용하는데. 나도록 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네. 또 이 군을 이끄시고 또 계실 텐데요. 나중에 나는 이런 군수로 좀 기억되고 싶다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렵게 군수가 당선됐잖아요. 네. 사실은. 많이 도전하셨었잖아요. 네. 사실 욕심도 없고 사심도 없어요. 나중에 제가 퇴임하고 나서 네. 그래도 송일원이가 군수할 때가 일 잘했어. 깨끗하게 잘했어. 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그거 하나. 그거 하나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오늘 하고 싶으셨는데 좀 못하셨던 이야기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토론을 이제 사장님하고 했지만은 뭐 못한 얘기는 뭐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이제 제일 한 가지 이제 죄스러운 게, 저들 공무원들한테 좀 미안한 거. 아, 공무원. 왜 그러냐면, 네. 토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이번에 이제 의성 산불도 인해서 전 계산군에 있는 산을 다 입산 통제를 시켰어요, 지들이. 네. 또 2분의 1씩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고 또 2023년도에 수해났을 때 또 뭐 날밤을 새우고 맨 또 빨간맛 축제, 고추 축제, 또 김장 축제 하는데 직원들한테 좀 죄송하죠.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 MZ세대들은 좀 쉬는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 근데 네. 그것도 없이 군수가 너무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근데 그거 좀 공무원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다 열과 성을 다하는 공무원들한테 어깨 좀 한번 두드려주면 네. 더 힘을 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그 한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성과도 있으셨을 거고요. 조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 짧게 정말 이런 성과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 앞으로 더 잘해보고 싶다. 요거 한 개씩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칠성에 성산마을이라는 데가 있고요. 네. 사리에 이제 중흥마을이라는 데가 있고 계산에 이제 시계탑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두 군데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고 계산 시내버스 앞에 이제 회전교차로인데 근신의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전임 군수님들도 그걸 하려다 못했는데 30년 수건 사업을 사실은 한꺼번에 제가 해결했어요. 그게 제일 보람이 있었고요. 네. 또 조금 아쉽다면은 골프장 추진이 세 개를 동시에 추진하지만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한 개는 잘하면은 가을에 첫 삽을 뜨지 않겠나. 동시에 다 떠가지고 같이 중공이 됐으면 그야말로다가 확 터졌는데 네.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게 그래도 늦었지만 그래도 추진해가지고 지금 골프장 한다는 자체가 저는 고맙고 네. 사실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아쉬운 게 이제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거. 또 제가 추진에 대해서 추진력을 있으니까 그래도 골프장을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우선 중공만 시켰으면 되는데 이 기간이라는 게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더라. 해보니까 금방 가요. 네.
내년에 한번 군소님 해보세요. 근데 공무원한테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뭐 쉬게 할 생각은 없으시죠? 더 열심히.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도 이제 빨간맛 축제를 하고 네. 산불을 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특별히 가도 줘야죠. 또 쉬게. 네. 그냥 또 놔두면 쉼이 되겠다. 있어야 예. 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거는 뭐 충분히 해드립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도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계산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사회자와 기탄 없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 임기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기반 위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제가 앞에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옆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 계산군은 한층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계산군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리지만 정말로 계산군이 확 변하게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산군의 발전을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인원 계산군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